네, 법무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의 힘이 되는 법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시 힘찬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직 여러모로 부족하겠지만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깊이 새겨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법무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들입니다. 법무부 차관 이용구,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법무실장 강성국, 검찰국장 이정수, 범죄예방정책국장 강호성, 교정본부장 이영희, 그리고 회의장 밖에는 유혁 감찰관, 이상갑 인권국장이 출석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업무 처리 현황, 주요 정책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주요 입법 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법무부의 임무는 법령의 자문, 국가 송무, 검찰 사무의 지휘 감독, 범죄 예방, 인권 옹호, 범법자의 교정 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 정책 등입니다. 법무부의 조직은 본부와 268개 소속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원, 예산 및 기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업무 처리 현황은 5쪽부터 23쪽까지 통계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주요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주요 추진 정책을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혁신, 모두가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의 힘이 되는 법무 행정 구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 환경 조성으로 나누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에서 29쪽까지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혁신입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검찰 업무 조직 진단과 인사 진단을 통해 조직을 재편하는 한편 국가 수사력의 공백 방지를 위해서도 검경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권수사 정착을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존중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송무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AI 기반의 승객식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법무행정 구현을 통해 국민 중심의 법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서 32쪽까지 모두가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부는 인권옹호의 주무부처로서 검찰 수사를 비롯한 법무행정 전반에 인권의 가치가 투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병역 의무와 기본권이 조화되는 대체복무제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스토킹 범죄처벌법 제정과 장애인,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약자의 권리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 7일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 공정한 수사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법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서 35쪽까지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과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다문화 가정과 공존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야기하거나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를 엄단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 환부 절차를 개선하는 등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에서 38쪽까지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법무부는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편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출입국 관리와 방역 저해 사범 엄단 등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고위험 범죄자 1:1 전자감독을 확대하는 한편 엄정하고 효율적인 국경관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첨단 시설을 접목한 수용 관리 시스템과 전자감독 서비스를 구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9쪽 주요 현안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대응 현황을 비롯한 법무부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대응 현황입니다. 작년 11월 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을 시작으로 1206명이 확진되었고 2월 17일 기준 58명이 격리 중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고층 빌딩 형태의 밀집, 밀폐라는 산밀 환경에서 무증상 신입 수용자 입소와 과밀 수용으로 인한 격리 공간 부족이 집단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질병청과 합동 방역 대응반을 구성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등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 교정시설 코로나19 대응팀을 통해 현장 지휘, 유관기관 협력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독거실 위주의 수용 환경 조성, 확진자 발생 대비 격리 공간 마련 및 대규모 감염 대비 분산 수용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발 방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2쪽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입니다. 과밀 수용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국가배상 소송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이 감염병 발생 시에도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어려워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교정시설의 과밀 해소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017년부터 교정기관 리모델링, 이전 등을 통해 수용 공간을 확충하여 왔고 모범 수용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가석방 기회를 확대하여 2016년 약 120%이던 일일 평균 수용률을 2020년에는 약 110% 수준까지 낮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용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과밀 해소 종합대책 TF를 운영하여 교정시설, 조성,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과밀 상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의 건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의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공적 법률 구조 제도 개선입니다. 현행 피고인 위주의 국선 변호 제도로는 수사 단계에서의 인권 보호에 미흡하고 공적 영역의 법률 지원 사업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의 접근성과 관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학계, 법원, 변협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사법지원 1호나 TF를 구성하여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사법지원제도 1호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과 통합 범위, 1호나된 제도를 운영할 주체의 형태, 그 주체의 관리 감독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1호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집단 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입니다.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악의적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마련 중인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분야의 제한 없이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적용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거 개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와 함께 개별 법률로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상 상행위 과정에서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분기 중에 신속하게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입니다.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를 통해 종이기록의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형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만큼 2024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법안 심사와 관련한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시스템 구축도 차별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조 국내 출생 장기 불법 체류 아동 대책입니다. 국내에서 출생하여 장기간 체류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자녀는 사실상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출생이라는 비자발적 요인으로 불법 체류 신분에 따른 불이익이 부과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국내 출생 불법 체류 외국인 아동은 불법 체류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일정 요건하에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그 부모도 양육을 위한 범위 내에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불법 체류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도 제도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쪽 주요 입법 추진 사항입니다. 그 내용들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님 및 여러 법사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법무부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